여러분, 북한에서는 소위 기쁨조에 선발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도록 세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북한 전역에서는 아주 엄격한 미의 기준에 따라 소녀들이 선발되는데요. 이 기쁨조는 단순히 김정은 정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의 뒤틀린 가치관을 혹독하게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연 북한 정권이 이 여성들을 어디까지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국가가 과시하는 사치와 그 이면에 숨겨진 학대의 극명한 차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1. 어두운 현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북한의 비밀스러운 기쁨조는 북한 정권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불안한 창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이 특별한 그룹을 위해 중국에서 고급 란제리를 수입하는데 매년 약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는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가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호화로운 지출은 끊임없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정권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예곡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기쁨조 단원들은 종종 특별한 파티나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전 기쁨조 단원이었던 탈북자 미향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자리에서는 노래와 춤은 물론 여러 부적절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에 참여해야 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들은 단순한 사치스러운 오락을 넘어 통제와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런 파티들은 은밀한 게임이나 때로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조카인 이일남이 쓴 회고록은 이러한 행사의 어두운 이면을 더욱 부각시키며 오락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부패와 착취를 폭로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도시미스 시미즈 교수는 이러한 관행이 김씨 일가 3대에 걸쳐 이어져 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인민에 대한 지도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사적인 영역에서도 지배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권력 과시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리더십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북한 내부의 불안한 현실의 핵심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 기쁨조 단원들이 겪는 정서적, 신체적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국가 최고위층을 섬겨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은 그들의 정신 건강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전혀 없는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닫는 것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탈북자들은 기쁨조에 들어가기 위해 받아야 했던 치매적인 신체 검사 역시 이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전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통제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트라우마와 정서적 상처는 기쁨조 활동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쁨조의 존재는 북한 정권 하위 삶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통제를 강조하며 엘리트 계층의 호화로운 삶과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부각시킵니다. 겉으로는 웃음과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탈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비참한 현실을 그려냅니다. 이 통제는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정권의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들이 바로 기쁨조의 삶을 혹독하고 끔찍한 경험으로 만드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입니다. 영국의 덧선지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 어두운 전통이 부활했으며 일부 단원들은 13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이 기쁨조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미향 씨는 15살에 징집되어 겪었던 치매적인 검사와 수치심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증언들은 화려함과 특권이라는 공개적인 가면과는 달리 착취와 공포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기쁨조의 현실은 통제와 착취 그 자체입니다. 기쁨조는 종종 북한에서 사치와 호화의 상징, 즉 정권의 힘과 부를 보여주는 표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와는 다른 더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이 여성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불복종 시 따르는 끔찍한 결과에 대한 위협과 함께 엘리트 계층에 순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중의 인식과 기쁨조 단원들의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은 극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여성들이 지도자를 섬기며 호화롭고 명예로운 삶을 산다는 정권의 선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착취, 굴욕적인 활동에 대한 강제 참여, 그리고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자율권 부족이라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본질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현실을 사치와 자부심이라는 거칠에 아래 숨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밀과 공포에 쌓인 기쁨조의 이야기들은 북한 내부에 숨겨진 억압적인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미소와 사치가 이 나라의 많은 젊은 여성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을 가리고 있는 세계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기쁨조의 역사. 북한에서 기쁨조로 알려진 이른바 플레저 스쿼드는 지도자를 포함한 국가 최고위층에게 오락과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된 여성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제도는 북한의 창시자인 김일성 통치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48년부터 1994년에 사망할 때까지 나라를 이끌었는데요. 1970년대에 고위 관리들과 심지어 방문하는 외빈들에게 개인적인 서비스와 여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그룹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쁨조의 활동에는 사적인 모임에서 노래, 춤, 그리고 다른 여가 오락 활동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의 대부분은 탈북자들과 외부 분석가들의 증언에서 나온 것이지만 북한의 극심한 고립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정권을 이어받아 2011년까지 통치한 김정일은 기쁨조의 역할과 활동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감독하에 이 그룹의 규모는 더욱 커졌지만 북한의 다른 많은 생활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룹에 선발된 여성들은 외모를 기준으로 뽑혔으며 젊고 매력적이며 미혼인 여성이 선호되었다고 합니다. 종종 학교에서 모집된 이 여성들에게는 때때로 호화로운 생활이 약속되었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특정 특권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이 여성들이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자유가 거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몇 년간 그룹에서 복무한 후 일부는 고위 관리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른 이들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기쁨조를 위한 훈련은 예절, 음악, 춤 등 오락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그룹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의 대부분은 추측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한된 직접적인 증언과 정권의 직접적인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그룹의 운영 범위나 북한 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3. 모집 및 선발 과정. 김정은의 특별 그룹으로 불리는 북한 엘리트 연예인들의 모집 과정은 왜 그토록 비밀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은 주로 나이, 외모, 그리고 가족 배경에 초점을 맞춘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발되는 사람들은 14살에서 25살 사이인데 이 시기는 정권의 요구에 따라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길들이기 쉬운 때로 여겨집니다. 외모가 핵심이며 스카우트들은 정권의 전형적인 미의 기준을 충족하는 젊은 여성들을 찾습니다. 이 스카우트 과정은 지하 작전과 유사한 수준의 비밀 속에서 운영됩니다. 정부 관리로 위장한 개인들이 잠재적인 후보자들에게 신중하게 접근하며 종종 학교, 문화 공연, 때로는 공공장소에서도 스카우트 활동을 벌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보통 다른 핑계를 대고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접촉의 진짜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잠재적인 후보가 식별되면 심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치매적이고 철저합니다. 정권이 정한 특정 건강 및 미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 검사들은 비인간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보고에 따르면 지도자가 정한 개인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원조회도 그만큼 철저합니다. 조사관들은 후보자들의 가족 역사를 파고들어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반항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과거 사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엄격한 심사 과정은 단순히 가장 자격 있는 개인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완전히 충성스럽고 지도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집 과정은 북한 정부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반영하며 김정은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복종의 환경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들이 선발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며 그들의 훈련은 정권의 통제와 복종에 대한 더 깊은 집착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4. 기쁨조 내부의 3. 김정은의 기쁨조로 불리는 북한 엘리트 엔터테인먼트 단원들의 훈련은 포괄적이면서도 강도가 높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여성들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북한의 엘리트들을 섬길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차를 제대로 따르는 법, 식사 예절을 지키는 법, 고위 관리들과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 등 광범위한 예절 교육을 받습니다. 준비 과정의 상당 부분은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연마하는 데 할애됩니다. 여성들은 노래, 춤, 심지어 악기 연주까지 배워서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그들의 일상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어 개인적인 자유를 위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김정은의 거주지 내부나 근처에 위치한 특수주택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고립된 채 끊임없는 감시를 받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부터 제한된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까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이 감시됩니다. 그들의 하루는 훈련 세션, 리허설, 그리고 다양한 공연 준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심하게 제한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그들이 정권에 완전히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이 구조에서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의 역할은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북한의 영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조에 대한 그녀의 권한은 미미해 보입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그녀 역시 기쁨조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칙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위와 관계없이 여성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정권 내에 더 큰 패턴을 보여줍니다. 리설주와 기쁨조의 상호작용은 형식적이고 면밀히 감시되며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제한된 자유는 특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쁨조 여성들조차도 결국 고도로 통제된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북한 내부의 더 넓은 현실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조작과 통제가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정권 내부의 혹독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기쁨조를 둘러싼 극심한 비밀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전 세계적인 압력이 이 뿌리 깊은 착취 시스템을 폭로하고 해체하기에 충분할까요? 5. 국제적인 비판과 문제 해결 노력. 북한 내 착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주로 전 세계적인 인권 옹호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유엔은 여성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조명해 왔습니다. 유엔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 국무부에 의해 인신매매 관련 3등급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북한의 강제노동과 여성 착취의 심각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비록 북한의 기쁨조를 해체하기 위한 직접적인 국제적 개입은 없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인권 이니셔티브는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여 개혁을 추진하고 이러한 학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과 같은 나라의 정부들도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법률과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착취와 인신매매의 실태를 드러내고 그들의 고통에 대한 더 큰 국제적 관심을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마침내 이 시스템에 갇힌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보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으로 저희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